최근에 부산 해운대 벤츠 돌진 사고를 중심으로 페달 오인 사고와 더불어서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장면 언론들이 브레이크 등 켜져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했죠. 보조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늘이 길게 져 있는데 이런 곳을 주행할 때 오토라이트가 켜지는 차들이 많고 구형 E클래스의 테일램프 구조를 보면 브레이크 등이 아닌 미등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브레이크를 밟은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꽤 큰 언론사들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급발진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제조사도 못 믿고 국가수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는다면서 왜 정작 페달 블랙박스는 안 달지?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꼭 이해관계인들이 엮여 있어서 그렇다는 걸 떠나서 그렇게 조사 결과 같은 걸 못 믿겠으면 페달 블랙박스를 달면 되는 거잖아요. 제조사가 굳이 옵션으로 넣어주지 않아도 일반 블랙박스를 장착하듯 업체에서 따로 시공을 받으면 되는 건데 왜 페달 블랙박스는 대중화가 안 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이거랑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한 적이 많은데 자료를 같이 보여줘도 내피셜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설명해줘도 이해는 못하면서 이상하게 또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은 페달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학 및 경영학 용어와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최근에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죠. 와 이거 무조건 달아야지 한때는 이랬었다가 뭐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급발진이라고 하더니 페달 블랙박스를 보니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였네,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인 사고였네, 이런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워낙 다른 채널들이 잘 다뤄주고 계셔서 저희는 항상 하던 대로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페달 오인 사고, 급발진 의심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죠. 이 당시에는 한창 페달 오인 사고가 아니라 급발진 사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고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퍼진 게 EDR을 신뢰할 수 없다는 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 유일하게 이걸 밝혀줄 건 페달 블랙박스밖에 없겠다 이런 인식으로 퍼진 거죠. 한동안 관련 제품이 안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제품화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또 어떤 분이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가 싶더니 정작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했다는 사례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 보니 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페달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렇게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시청역에서 너무 큰 사고가 발생했고 이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급발진이라는 게 있다던데 무섭네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급발진이라는 게 진짜로 있냐 없냐를 따지기 시작하고요.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사례들부터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관련 사고들이 회자되기 시작했고 시청역 사고도 저게 어떻게 사람 실수냐 부터 시작해서 저건 차가 미친 거다, 현대차 못 믿겠다, 급발진 가능성 70%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급발진 공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죠. 시청역 사고가 아닌 다른 급발진 의심 사고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됩니다. 이 영상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급발진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제조사와 정부가 짜고 치는 거고 EDR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기록하는 건 차가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꽤 크게 뒤집어버린 영상이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나오는 일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의 목소리도 엮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아 급발진이라는 건 없고 죄다 급발진 의심 사고들 뿐이구나, 그리고 이 중에 검증 가능한 사고들은 모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일어난 사고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예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쐐기를 박아버리죠. 관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국가수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가능한 급발진 의심 사고들은 모두 페달 오조작 사고였다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급발진 의심 사고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고 이 사고도 역시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 이거 안되겠다, 급발진 사고로 알려져 있던 것들 죄다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페달 블랙박스는 무슨, 이것도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 어쩌고 하는 것처럼 특정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페달 블랙박스도 팔면 돈이 되잖아, 이런 의심으로 번지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으로 요약하면 이렇고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발진은 무조건 있어,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자동차 지주사들이 짜고 치는 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EDR도 절대 못 믿어 이랬는데 이제는 급발진이 아니라 죄다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그랬던 거네. 급발진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해서 페달 5 조작 사고가 나는 거잖아. 페달 블랙박스 문제가 아니라 EDR은 정확한 거였어. 다만 5초밖에 안 되는 기록 시간을 미국처럼 20초까지 늘릴 필요가 있겠는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페달 블랙박스만 의무화하면 해결될 일이다와 EDR이 이미 있는데 그걸 왜 하냐 라는 의견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공통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건데 왜 정작 대중화는 안 되고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조사가 굳이 옵션으로 넣어주지 않아도 그냥 필요하다 싶으면 차주들이 개인이 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블랙박스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화가 됐고 빌트인 캠 같은 제조사 옵션은 그 뒤에 생긴 거잖아요. 페달 블랙박스의 대중화가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는 거냐 이건데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블랙박스는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야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장착도 했는데 이건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기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개인 취향과 대중적인 움직임은 구분을 해야 하고요. 이건 이제 기술 수용 모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 및 경영학 이론 중 하나인데요. 기술 수용 모델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블랙박스에 이어서 페달 블랙박스라는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유용성, 또 다른 하나는 사용 용이성입니다. 여기서 사용 용이성은 뭐냐면 대중이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유용성은 대중이 해당 기술이 어떠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페달 블랙박스는 사용 용이성은 충족을 하는데 유용성은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사고를 직접 겪는 사람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나라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에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가 19만 6,8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 처리 건수는 76건. 이건 급발진 인정 사고가 아니라 의심 사고고요. 이걸 그냥 모두 급발진 사고로 가져간다 쳐도 전체 교통사고의 0.0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5천만 국민 중에 1년에 20만 명이 교통사고를 겪기 때문에 일반 블랙박스는 1년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요. 페달 블랙박스는 76명만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숫자 차이만큼 중요한 게 뭐냐? 예방 수단이냐? 증거 수집이 목적이냐? 이 차이도 꽤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장착할 겁니다. 그런데 페달 블랙박스는 그게 아니죠. 예방 수단이 아니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뒤에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냐 안 밟았냐를 따지는 증거 자료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뉴스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많이 접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겪는 일은 매우 드물고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걸 근절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한블리에 나오는 패널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과연 자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했을까요?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EDR을 못 믿는다 싶으면 어떻게든 대중화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지 않고 그 뒤로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으면 오히려 대중화가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급발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페달 오인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EDR은 정확하고 페달 블랙박스는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일반 블랙박스와 비교하면 쉬운데 아마 이 대목에서 그런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생각해보면 일반 블랙박스도 예방 목적이 아니라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잖아. 페달 블랙박스도 따지고 보면 목적이 동일한데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냐 이런 거죠.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숫자의 차이만 이해해도 이런 질문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더 깊게 접근을 해보자면 또 다른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블랙박스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인 게 확실하고 페달 블랙박스는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블랙박스는 어떤가요? 블랙박스라는 게 없을 때는 과실 비율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가만히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내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우겨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라 해도 내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냥 경찰한테 영상만 보여주면 내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고 과실이 0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나한테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도움이 되는 장비란 거죠. 그런데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의심 사고 자체를 겪을 확률이 굉장히 소수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들이 어떤가요? 100%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택시 사고도 그렇고 얼마 전에 고흥에서 일어난 레이 사고도 마찬가지죠. 이 운전자들 모두 급발진을 확신했지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사실이 페달
블랙박스 덕에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운전자들은 뭐야 결국 EDR 기록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거네. EDR이 충분히 믿을만 하니까 굳이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 잠깐만 죄다 가속 페달을 밟았네. 이거 혹시 나한테도 비슷한 사고가 생기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차라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급발진이라고 우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죠. 요즘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으면 멈춰서 살펴보지도 않고 일단 모른 척하고 간 다음에 나중에 몰랐다고 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세 번째는 해결해야 하는 순서의 차이도 무시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그 뒤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나 브레이크 밟았어요.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애초에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봅니다. 국가수 자료를 보면 판명 가능한 모든 관련 사고가 페달 오인 사고로 결론 났고 페달 블랙박스가 최근에 또 이걸 증명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페달 블랙박스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것 같으면 페달에서 발을 떼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최근에 공개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들도 보면 이건 결국 내가 페달을 잘못 밟고 있나 본데 발을 떼볼까 하면서 발을 떼기만 했어도 안 났을 사고들이잖아요. 이게 운전자들이 온갖 급발진 주장과 뉴스와 영상을 접하면서 공포심이 기본적으로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차가 갑자기 튀어나갈 때 와 이거 급발진이다, 큰일 났다, 급발진 대처할 때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라 했어, 이런 생각으로 다들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대중들이 사고 이후에 내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차가 확 튀어나갈 때 브레이크를 미친 듯이 밟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페달에서 발을 떼보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페달 블랙박스를 달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회학 용어로 설명하면 인지적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방식이 새로운 정보가 쌓이면서 점차 수정되고 새로운 인식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 워낙 관련 사고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페달 블랙박스를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대중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